요즘 전기차부터 스마트폰, 심지어 미래의 로봇까지 사실상 우리 삶의 모든 게 배터리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 배터리를 만드는 게 알고 보면 보이지 않는 기술 전쟁, 거의 뭐 패권 다툼의 최전선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바로 그 비밀스러운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말 한번 보세요.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한국 최고의 배터리 전문가 중 한 분이 하신 말씀인데, 배터리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터리가 그냥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니라 예측도 안 되고 가끔은 위험하기까지 한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무언가라는 거죠.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체 배터리 만드는 게 왜 그렇게 어렵다고들 할까요? 제조업의 악몽이라고까지 불리는 그 공정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사실 배터리 딱 하나만 만드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대학교 연구실에서도 학생들이 만들 수 있을 정도니까요.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 기본적인 원리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만 개, 아니 수천만 개를 정말 티끌만한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터리 산업의 핵심이고 또 가장 넘기 힘든 벽인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문제의 핵심은 코팅 공정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아주 얇은 금속 포일에 바르는 건데요. 근데 속도가 분당 100m예요. 거의 시속 6km로 막 달리면서 머리카락보다도 얇게 그리고 완벽하게 균일하게 발라야 하는 겁니다. 와, 이거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여기서 코팅이 아주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과는 극과 극입니다. 코팅이 완벽하면 리튬 이온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요. 근데 아주 작은 흠집이라도 생기면 거기서 리튬이 뾰족한 가시처럼 바늘처럼 자라나서 분리막을 쿡 찔러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는 바로 우리가 뉴스에서 가끔 보는 그 배터리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5%라는 숫자가 그 현실을 보여줍니다. 유럽의 잘 나가는 배터리 스타트업들조차 이 지옥의 계곡을 못 넘어서 불량률이 5%가 넘어요. 생각해보세요. 100개를 만들었는데 5개 이상을 그냥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러니 가격 경쟁이 되겠어요? 이게 바로 연구실에서의 이론과 공장에서의 혹독한 현실의 차이죠. 자, 이렇게 어려운 제조 경쟁 속에서 지금 시장을 딱 둘로 나눠 먹고 있는 두 거인이 있죠. 바로 중국과 한국입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요, 완전히 다른 전략으로 이 전쟁에 뛰어들고 있어요. 이 표를 보시면 두 팀의 전략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중국은 철을 기반으로 한 LFP 배터리예요. 좀 저렴하고 안정적이니까 이걸로 대중시장을 확 잡겠다는 거죠. 반면에 한국은 니켈을 기반으로 한 NCM 배터리입니다. 작고 가벼운데 힘은 훨씬 좋거든요. 이걸로 고성능 프리미엄 시장을 노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성비 대 기술력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전략이 미래 산업에서 정말 엄청난 강점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어디서냐면 바로 로봇 분야에서요.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주죠. 에너지 밀도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같은 무게의 에너지를 얼마나 꾹꾹 눌러 담을 수 있냐는 거거든요. 보시면 한국의 니켈 배터리가 중국의 철 배터리를 그냥 압도해버리죠. 특히 한국이 밀고 있는 울트라 하이니켈 기술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아니, 근데 에너지 밀도가 높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요?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로봇 몸 전체에서 배터리가 들어갈 공간이요, 고작 5%밖에 안 된대요. 이 손바닥만한 공간에 들어가는 배터리 하나로 수십 개 모터를 몇 시간이나 돌려야 하는 겁니다. 덩치 크고 무거운 LFP 배터리로는 이건 뭐 미션 임파서블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중국의 로봇 회사들이 정작 자기네 나라 배터리는 못 쓰고 고성능 배터리를 구하려고 한국 회사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력 하나가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뒤집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흥미로운 대목이죠. 자, 그럼 이제 현재의 경쟁을 넘어서 모든 배터리 회사가 꿈꾸는 궁극의 기술,
전고체 배터리 경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이게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지금 배터리는 안에 액체가 들어있어서 불이 날 위험이 있잖아요. 그 액체를 불에 안 타는 고체로 바꾼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안전성은 그냥 게임 끝이죠. 게다가 이걸 쓰면 훨씬 더 강력한 리튬 메탈이라는 꿈의 소재를 쓸 수 있게 돼요. 만약에 이게 상용화된다? 그럼 정말 세상이 바뀝니다. 에너지 밀도가 지금보다 2배는 높아져서 한 번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남을 수 있고요. 화재 위험은 거의 사라지고 충전 속도는 말도 안 되게 빨라질 수 있어요. 이러니 모든 기업이 여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기술에도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계면 문제라는 건데요. 생각해보세요. 액체는 컵에 부으면 빈틈없이 쫙 채워지잖아요. 근데 고체는 모래알처럼 미세한 입자들 사이에 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틈 때문에 리튬 이온들이 가다가 막히는 일종의 교통체증이 생겨서 성능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엄청난 기술을 과연 누가 가장 먼저 손에 넣게 될지 그 치열한 글로벌 경쟁 현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들 전고체 배터리가 금방이라도 나올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현실적인 타임라인은 이렇습니다. 빨라야 2027년쯤에 시제품이 좀 나오고 진짜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쓰려면 2030년은 넘어야 할 거라는 게 중론이에요. 아직 갈 길이 좀 남았다는 거죠. 지금 이 경쟁은 그야말로 4파전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만들면 다르다는 제조 노하우로 가장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고요. 일본은 수십 년간 쌓아온 연구 데이터가 무기죠. 미국은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많고 중국은 막대한 자본력으로 무섭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누가 이길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더 싼 배터리에서 더 강한 배터리로, 그리고 마침내 더 안전하고 완벽한 배터리로 가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대량 생산의 벽을 가장 먼저 뛰어넘는 나라가 미래 에너지 패권을 쥐게 되겠죠. 여러분은 과연 그 주인공이 누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